지금 현재의 시장은 등락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등락을 이끌어가는 게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 심리적 부분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움직인 것에 영향을 준 것. 그게 바로 이거죠. 그죠? 미국이 중국산 상품 10% 추가 관세.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죠? 구글 반독점법 조사 맞불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히토류, 텅스텐 같은 경우에 수출 단가, 그러니까 그 가격을 높이거나 아니면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 만날 의향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제스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네. 여기에 조금 더 기름을 붓은 거는 뭐냐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해줬고, 캐나다 역시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해줬어요. 꼬리 내렸다라는 얘기예요. 멕시코도 꼬리를 내렸고 캐나다도 꼬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여건에 유예한다. 관세를 왜 쓰는 건가요? 유예를 받으려고 쓰는 건가? 뭔가 요구한 조건에 의해서 유예를 해주려고. 그럼 요구한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게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치적 부분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펜타닐, 뭐 마약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민법, 뭐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경제 정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협상 카드로 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네.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을 때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이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각각 국가. 그쵸?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당하고만 있을까요? 각각의 국가들이 당하고만 있을까요? 여태까지 아주 힘들여서 체결을 해놓은 FTA,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거를 한꺼번에 다 걷어내고 미국이 유리한 부분으로 다 바꿔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좋을 리 없죠. 일본이 좋을 리 없죠. 중국이 좋을 리 없어요. 영국이 좋을 리 없죠. 유럽연합이 좋을 리 없어요. 북미 FTA 해서 북미 지역의 FTA 협상을 한 캐나다나 멕시코도 좋을 리 없어요. 그럼 나중에 미국하고는 무역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큰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귀찮다 미국. 미국에 팔지 말고 인도에 팔아야겠다. 중국에 팔아야겠다. 미국을 제외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이 미국이 제외되는 거죠. 투자에 대한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큰 시장이고 미국의 그 빅테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베니핏을 주는 커다란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국제 질서에 대한 부분, 무역에 대한 요건들이 미국을 제외한 중국 중심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협상에 대한 여건. 그리고 집권의 초기잖아요. 이거. 지금 대통령 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그런 때에 말빨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취도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뒤로 좀 물러질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에 미국 시장이 올라온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올라온 부분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몇몇 섹터들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 몇몇 섹터들이 좀 내린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올라왔어요. 하다못해 2차 전지 주식들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업종이 제일 강했냐라는 거죠. 그 강한 부분이 AI 쪽이에요. SK하이닉스가 7,700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도 플러스 났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좀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각각의 이 업종들이 지금 다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제 로봇 업종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로봇 업종에 제일 핵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AI와 찰떡궁합, 그죠? 대박이네. 외국인 1,400억 쓸어 담은 종목. 이 쓸어 담은 종목이 뭐죠?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75% 뛰었다. 저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었고,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모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수익률은 더 늘어날 거고, 입꼬리는 위로 올라가는. 진짜 행복한 그런 주식 투자. 뭐 이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쁘진 않죠. 어쨌든 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봇주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고용도 요거 의료용 로봇이죠. 그거 그 미국 뭐 진출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한 그런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SP 시스템즈는 소형주인데요. 잘 갑니다. 요거 예전에 SP 시스템즈를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SP 시스템즈는 정말 커다란 수익을 아주 주기적으로 줬던 종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는 매매 안 했어요. 최근에는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중한 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외국인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매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주는 실적에 대한 여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패널들도 그렇고 성장주는 정말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진이나 아니면은 삼천당 제약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삼천당 제약도 지금 주가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올라오잖아요. 그쵸?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과 신약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거든.